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데니머 사이언티픽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데니머 사이언티픽은 2004년에 MHG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고 처음엔 PLA를 생산했는데요. 2007년에는 프록터 앤 갬블로부터 PHA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구매하게 되고요. 2018년에 최초로 완전 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제작했고 2020년 상장을 합니다. PLA는 당분, 전분 등으로 만들어지고 PHA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현재 PLA가 수익성이 좋지만 성질 변경이 쉽지 않고 PHA는 성질 변경이 쉽지만 기술적으로 더 어려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번 영상에서 PLA 2위 네덜란드 기업인 코르비언 실적도 확인했었는데요. 아직 PHA보다 매출과 수익성 면에서 더 좋았습니다. 3분기에는 PHA와 PLA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비교해볼까요? 먼저 데니머 사이언티픽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은 10.9밀리언 달러로 2분기보다 16% 감소했고 영업이익, 에비타도 모두 적자폭이 커졌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만큼 원가도 높아졌는데요. 2023년 1분기에 마이너스 53%, 2분기에 마이너스 51%, 3분기에 마이너스 71%로 원가 개선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원가가 높아진 이유는 감가상각비가 늘었고 제품 혼합으로 인한 원자재 비용과 기타 고정 비용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원가 비중이 높은 PHA 비중이 점점 커지고 PLA는 줄여서 그렇다고 봅니다. 비용은 판관비와 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요. 금액은 줄고 있지만 매출액 대비 비중으로 보면 연구개발비와 판관비 모두 비중이 늘어서 이번 3분기는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비용 자체가 줄어든 것은 연구개발비는 법적 비용, 컨설팅 비용, 관리 비용 등이 줄어든 것이 있고요. 판관비도 비슷한 항목의 금액이 줄었네요. 데니머는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매출액과 EPS 모두 시장 예측을 크게 미달했고요. 주가는 2023년 4월에 4달러를 넘었지만 그 이후로 계속 하락하며 현재는 1달러대가 되었습니다. 분야별 매출을 보면 PHA는 8.5밀리언 달러로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대신 PLA 매출이 2분기보다 절반가량 줄었는데 수익성이 더 좋은 PLA 매출이 감소했으니 전체 수익성도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PHA가 2분기와 매출이 비슷해도 비중으로 보면 65%에서 78%까지 증가했습니다. PLA는 29%에서 17%로 역대 최저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LA는 러우 전쟁 이후로 계속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2023년에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매출도 분기를 거듭할수록 계속 줄고 있네요. 매출액과 재고 현황을 같이 보면요. 재고는 2분기보다 11%가 줄었는데 PHA 재고는 더 늘었습니다. 2분기의 PHA 재고는 7.9밀리언 달러로 전체 재고 중 54% 비중이었다면 3분기는 8.8밀리언 달러인데 비중은 59%로 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줄어든 재고는 PLA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가지고 있던 PLA 재고를 계속 소진 중이겠죠. 여기에 PHA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PHA 재고가 늘고 있는데 매출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고객 쪽 수요가 이 3분기 동안 큰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추가 주문 수요가 없다는 거겠죠? 지역별 매출을 보면 얼마 되지 않았던 미국 외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미국 매출도 2분기보다 줄었고 2022년 3분기보다는 늘었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자본은 줄고 부채가 늘어서 부채 비율이 137%로 늘었습니다. 현금 비중은 더 줄었어요. 유동성을 보면 2분기에 유동부채를 줄였는데 3분기에는 유동자산이 줄어서 861%의 유동 비율을 보입니다. 아직까진 현재 운영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FCF 잉여 현금 흐름이 유출된 상태이지만 2021년 4분기 이후로 계속 유출폭을 줄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추가 소식으로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PHA 식기류 사용이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선적이 시작되고 2025년 중반에 최대치로 공급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매년 20밀리언 파운드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현재 켄터키 공장 생산 능력이 32.5밀리언 파운드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전체 생산 능력의 절반 정도 되는 수량이네요. 새로운 수요가 생긴 좋은 소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올해 4분기에 배송될 계획이었는데 일정이 6개월 밀린 일정이라고 하는데 아쉽습니다. 밀린 이유는 아직 제품 완성에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계속 보완 중이라고 합니다. 또 새로운 수주가 있는데요. 야채와 과일은 담는 소매 포장 비닐과 용기 같은 것을 파는 콜롬비아 패키징 그룹에 PHA용 제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수요가 늘고 있진 않지만 내년에는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외에 많은 기업들과 접촉하고 협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 쪽 커피포드도 협의 중이지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등 진척이 빠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에너지부, DOE 대출에 대해서는 현재 실사 중이며 예상 대출 가능 기간은 2024년 3분기 초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채 비율과 유동성이면 내년 2분기까지는 버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본 부채 현황을 다시 보면요.
한 분기에 30M 정도 자본이 깎이니 비용을 줄이고 사고만 차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네요. 2023년 가이던스를 보면 에비타는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37밀리언 달러입니다. 4분기를 산출해보면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9밀리언 달러가 나오는데요. 2023년 평균 에비타보다 안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아마도 올해 말에 선적하기로 했던 것이 지연된 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정리하면 현재 상황은 매출이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매출이 발생할 뻔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식기류가 완성도 면에서 미흡하여 선적이 내년 2분기로 밀렸는데요. 이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신공장 완공과 맞물려 등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한번 지연된 게 또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PLA 상황도 어떤지 체크해 볼까요? PLA 1기업 네덜란드 코르비언인데요. 2022년 상반기까지 매출과 수익성이 좋았는데 하반기에 중국 코로나 봉쇄로 실적이 급격히 안 좋아졌고요. 2023년 2분기에 다시 반등할 조짐을 보였으나 3분기에 매출과 에비타 모두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 사유는 PLA 시장이 약세라고 하고 매출이 감소하고 비용은 늘어서 수익성은 더 악화가 됐어요. 4분기에는 매출이 조금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지금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굳이 비싼 바이오 플라스틱을 많이 쓸까 하는 생각을 했네요. 이번 3분기는 2분기와 큰 변화는 없어 보였습니다. 계속 고객을 확보하고 생산량을 늘리면서 완성도를 높이고요. 신공장을 지으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이 되어야 앞으로의 방향이 잘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4분기에는 좋은 소식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